JS 장기투자. 네, 2020년 1년간의 결과물이죠. 수익률 공개 영상과 함께 제 보유 수량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근데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마이크를 연결한 다음에 외부 마이크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최신형 아이패드 제품을 통해서 뭐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당연히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6 라이트를 구매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 아무튼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런 통계치인데요. 2020년도에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신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총 계좌에 비해서 신규 계좌 20대 같은 경우는 43만 명, 30대는 34만 명. 당연히 이제 나이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신규 계좌는 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지만, 20, 30대의 신규 계좌가 2020년에 정말 많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20대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게, 지금 총 계좌가 64만 명인데 신규 계좌가 43만 명, 30대도 총 계좌가 93인데 신규 계좌가 34만 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올해 정말 주린이들이 많이 생겼고, 정말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제 2,800을 넘어서 뭐 3,000까지 간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역할을 하는데 주요했던 그런 사람들이, 인구가 이런 사람들,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거는, 이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주식 회전율을 보면은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20대는 5,200%, 30대는 4,400%, 뭐 40대, 당연히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 회전율은 떨어지지만 60대 이상도 1,700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물론 이 중에서는 뭐 10,000%, 뭐 10만% 이렇게 넘는 정말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회전율이 뭐 50%, 뭐 100% 이렇게 낮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 평균치일 건데, 평균치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엄청나게 높은 회전율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랐어요. 저는 사실 키움증권이 올해 이제 회전율을 보니까 제가 200%대인데 200%면 높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 나이대 30대 회전율이 4,400%라는 게 굉장히 또 놀라웠고요. 저는 그만큼은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또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신기했던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이제 제 올해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0년 1년간의 수익률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키움증권이에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제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딱 1년간의 결과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키움증권의 회전율은 1년 동안 242%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키움증권은 좀 약간 회전율이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이거를 이제 회전율을 낮춰가면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률은 32.49%. 그래서 이 코스피 요번에 시장 수익률이 1%는 32%, 남은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장 지수랑 비슷하게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키움증권이긴 하지만, 뭐 코스피 시장보다 살짝 상회한 정도의 그 결과를 맞이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그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제 계좌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전율이 200%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가만히 놔뒀어도, 사실 삼성전자만 사서 가만히 놔뒀어도 뭐 시장 수익률보다 오히려 높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약간 많이 느낀 것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그 결과가 32%로 수익률을 마감했다, 키움증권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져온 거는 순실현율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이제 일별 실현 손익을 가져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의 기록이고요. 보시면은, 자, 이건 옆으로 치워드리면 이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1년 동안 정말로 제가 이제 팔아서 실현을 낸 손익이 여기 나온 것처럼 294만 원, 299만 원인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실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뭐 꾸준히 가져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KTNG 같은 건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작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했을 때, 그럴 때는 저도 이제 판매를 하고 실현 순이익을 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또 이제 장기 투자할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299만 원이라는 수치가 이제 이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KTNG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현 수익률 자체는 32%그 정도 나왔는데 이 실현 수익률은 299만 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제가 보유한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왜 구매했는 것처럼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왜 구매했는지를 한마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중순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비중대로 보시면은 30% 넘지 않게 좀 비중 조정을 마지막에 좀 했고요. KTNG 같은 경우는 29%, 그 다음은 삼성전자, LG생활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보유 비중 순서대로 왜 구매했는지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유 비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제가 저하고 똑같이 투자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KTNG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뭐 신한지주, 제일제당, 오스템, LG 우선주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거는 하이트진로랑 대한항공. 그렇게 해서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8, 9. 키움은 이제 9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구매했는지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투자 비중이 높은 KTNG예요. KTNG를 왜 구매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마크업을 한 다음에 자, KTNG를 구매한 이유는 여기 맨 상단에 나와 있는 기사가 좀 약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KTNG, 그리고 이 CEO 임원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소통 활동이라든지 뭐 ESG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고 이렇게 채용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 관리, 뭐 주주들에 대한 그런 뭐 편지도 쓸 만큼 주주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주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KTNG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간 걸 볼 수 있지만 2019년대는 49632에서 2020년대는 52800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도 이제 18년, 19년도 좀 줄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다시 19년에서 20년도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ROE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항상 두 자릿수 1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30%, 20%대 이렇게 가고 있고, KTNG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금이죠. 배당 성향 자체도 우리나라 회사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50%대에 달하는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고, 배당금 자체도 계속 꾸준히 올리는 4,000원, 4,000원, 4,400원. 올해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4,400원에서 200원 이상은 무조건 주겠다 얘기를 해서 지금 4,6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올려서 뭐 4,800원, 뭐 5,000원까지 간다면 굉장히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TNG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꾸준히 배당을 꾸준히 잘 주기 때문에 황금알을 계속 갖다 주잖아요. 이 황금알을 뭐 연수를 뭐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받아간다면 KTNG가 아무리 주가가 요지부동하면서 이렇게 간다 치더라도 배당만 받아도 굉장히 괜찮은 거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KTNG가 다시 돈을 이렇게 잘 벌면서 올라간다면 그때 또 수익을 내고 팔거나, 아니면 뭐 굳이 뭐 배당률 그때 되면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배당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저는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으니까 배당을 계속 늘려가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KTNG는 정말 괜찮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드렸고 다른 유튜브 분들도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삼성전자는 뭐 10년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 고평가는 아니고 이제 좀 가치 평가를 좀 이제 받고 있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뭐 6만 원대 온다면 투자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81%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우량한 회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LG생활건강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외국인 소진율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84%예요. 심지어 이것도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이 정도인 거지, 원래는 91%, 92%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10년 차트를 봤을 때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고, 배당은 지금 가격으로 쳐도 지금 배당이 1.5%나 아무튼 1%대예요. 1%대 2%대인데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은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플러스 이제 생활용품, 뭐 소독제라든지 세정제 이런 것도 팔고, 그리고 코카콜라까지 한국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계절에 타지 않는 그런 회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것도 KTN자와 마찬가지로 약간 사장님, 그 부회장님이죠, 차석용 회장님,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LG생활건강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다음 신한지주고요. 신한지주는 뭐 길게 말할 건 없고 그냥 이거 수치 딱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매출액 꾸준히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 정말 꾸준히 잘 늘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좀 약간 이렇게 됐지만요. 올해 예상치는 ROE 그 10% 가까이 계속 꾸준히 내고 있고, PER 8, 5, 6, 4 지금 주가로는 4대예요. PBR 정말 저평가. 근데 배당 성향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 은행에 비하면 정말 낮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시가 배당률 2.9%, 4%, 이번에도 아마 4%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배당을 좀 깎은다 쳐도 이 정도 나올 거니까 4%니까 배당 잘 주고 돈 잘 벌고 이런 회사 가지고 있는 거 전혀 부담이 없고, 뭐 주가가 빠져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재당이에요. 제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제가 투자하는 그런 이유는 있지만 돈 일단 잘 벌고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특히 올해 굉장히 잘 벌었어요. 늘어난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0년도에는 갑자기 거의 4천 정도가 오른 걸 볼 수 있죠. ROE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식품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나쁘지 않아요.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가 3,000원, 3,500원 이렇게 가는데, 올해 과연 똑같은 금액을 줄까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가 배당률도 식품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 3%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더불어서 모두 다 아시는 비비고라는 이 유명한 브랜드도 갖고 있고 장사 잘하고 있고, 그래서 부담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이게 좀 패드라서 좀 깨지긴 하는데 보여드리면, 2019년 글로벌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고요. 자, 쭉 나와 있고 오스템 보이시죠? 이래서 투자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빨리 오기 때문에 더 커질 것이고, 오스템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뭐 치약, 그리고 치과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업 부문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LG생활건강처럼 사업 부문이 다양해지면서 약간 임플란트 시장에서 뭔가 하락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했고요. 덴티움이라는 회사도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덴티움은 좀 약간 그런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오스템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 짜고 연구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뭐 언론 플레이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덴티움보다는 이제 오스템으로 다 갈아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LG우선주예요. LG우선주는 최근에 저도 들어갔고요. LG전자를 갖고 있다가 LG전자를 팔고 LG우선주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분할 뭐라 해야 되죠? 지주 회사에 그 가지고 있는 이런 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분할이 돼서 신설이 또 하나 생기고요. 작년 기준으로 LG 우선주나 LG 뭐 지주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분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도
이제 보너스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 되면은 재상장도 받고 아마 인적 분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 되면은 이제 이 회사의 이 지수 회사의 주식도 받게 되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핫한 종목이 많이 들어 있어요. LG의 잘 다들 보시면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개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LG전자 투자하고 있었지만 LG화학도 투자하고 싶고 또 LG생활건강도 괜찮은 회사고 그래서 차라리 LG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LG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LG로 갈아탔고요. 요 회사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조금은 매도를 하긴 했지만 계속 가져가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이 세 가지. LG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 LG전자 이 회사가 좋아서 이 지주회사를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이티진로예요. 하이티진로는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하이티진로랑 대한항공은 최근에 들어갔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구매한 것 중에서 이제 하이티진로를 구매를 왜 했냐? 회식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선 가장 많이 찾는 소주는 샤미슬이고요. 진로도 많이 먹고요. 또 카스가 지배하던 맥주 시장을 지금 테슬라가 많이 파이를 뺏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MS 마켓 점유율을 계속해서 꾸준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하이티진로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하이티진로를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지 않을까 그런 발상에서 투자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에 기사가 나온 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이고요. 댓글도 400개나 거의 500개 달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문조사 했는데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제선을 타야 되고 국제선에 유명한 거는 대한항공이죠.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 플러스 아시아나가 합쳐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수요 누가 받죠? 뭐 당연히 다른 해외 항공사들도 받겠지만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도 정말 많을 거고요. 이게 내국인만 이용하냐? 그게 아니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이 항공사들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굉장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대한항공을 구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종목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PC가 아니다 보니까 태블릿이라서 좀 약간 시간이 길어졌나 어떻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낮은 비중들 있죠. 여기 나오는 뭐 대한항공이나 하이트진로, LG우선주 이렇게 낮은 것들을 좀 올려가면서 이 KTNG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비중을 좀 낮춰주고 아래 이제 비중이 낮은 종목들을 좀 키워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32% 수익률 달성했는데 정말 이거는 코로나 덕분에 많이 빠졌고 또 코로나로 인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뤄낸 수치라서 굉장히 저는 뭐 당연히 이 수치가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이제 훨씬 떨어져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10%만 돼도 사실 뭐 워렌 버핏만큼 하는 거니까요. 10% 초반대만 나와도. 그래서 시장을 뭐 많이 이기진 못하겠지만 시장 수익률 정도만 계속 가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유튜브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